예. 오늘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 그리고 숲도 보지만 나무도 봐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슬럼프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지금 발전을 할 때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고통이 수반이 되는데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 보통 그 고통을 많이 이기지 못해서 중간에 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중간에 달성 목표를 세분화해야 됩니다. 세분화해야 됩니다. 옛날에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장에 제가 수영할 수 있는 시간대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하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 안 늘어서 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막 쭉쭉쭉쭉 잘 늘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물에 던져 놓으면은 그냥 허우적댈 줄밖에 모르다가 이제 발차기 가르쳐 주면 발차기로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하여튼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팔 돌리기도 가르쳐 줍니다. 팔 돌리기 가르쳐 주면 허우적 대면서 어떻게 나갑니다, 사람이. 하다가 뭐 중간에 뭐 꼬르륵 가라앉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25m를 가게 됩니다. 25m를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50m를 오고 75m를 가고 100m를 오고, 이러한 연습 단계에서 두 바퀴 이상, 세 바퀴까지 돌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세 바퀴 도는 게 참 힘듭니다. 세 바퀴 도는 게 참 힘들어서 자유형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 바퀴 이상은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기간이 비교적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잘 안 나요. 속도가 잘 안 나서 속도를 내라 그러면 또 50m 가면은 헥헥헥 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평생 동안 자유형만 하는 사람, 배영이랑 저병 평형은 안 하고, 특히 배영 잘 안 하죠. 자유형 평형만 하고 저병은 뭐 이제 눈치껏 한두 번 하는 정도고, 배영 잘 안 하죠. 그래서 같은 역법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시도를 하다가 힘들어서 수영은 나의 적성이 아닌가 봐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수영이 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늘어요. 확 하고 는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고 유지를 하죠. 그래서 갑자기 확 늘어요.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요 기간이 슬럼프가 되겠습니다. 요 구간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성취해 오다가 그 성취가 지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팍 늘어나요. 자, 그럼 요 구간은 뭐냐? 요 구간은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다 버려졌던, 아니면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막 개선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성 퍼포먼스로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시간이고 시간이 가면서 퍼포먼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증가하지 않다가 갑자기 확 증가가 되지만, 세분해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호흡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호흡이 안정적으로 안 된다. 호흡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데 호흡이 왜 안 될까 봤더니, 회전을 할 때 이쪽이 자꾸 가라앉아. 회전을 할 때 이쪽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서 호흡이 안 되고 허우적대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쪽 팔이 왜 가라앉을까? 이쪽으로 회전할 때 왜 가라앉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폐활량이 부족해서 체내 가지고 있는 호흡
그러니까 폐 안에 들어마신 공기의 량이 부족한 경우에 좀 가라앉을 수 있겠죠. 또는 추진력 쭉 당길 때 앞으로 나가는 힘에 의해서 물이 이쪽에 저항을 받으면서 몸이 위로 떠주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가라앉는 경우도 있겠고, 팔이 자꾸 떨어져요. 왼팔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아래로 박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머리의 각도가 무서워서 너무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경우, 이런 몇몇 가지 경우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쳐져야 호흡이 되는 거예요. 이 몇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만 걸려도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같이 걸려 있습니다. 다 같이 체력이 안 돼. 폐활량도 적어, 왼쪽 팔 힘도 적어, 고개도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서 많이 돌려. 뭐 몇몇 가지 이유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고치려고 할 때 호흡만 해도 그렇다고. 발차기는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팔 당기는 여기 있는 근력, 그 다음에 이렇게 팔을 쭉 뻗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뭐 길게 도는 것들을 잘 못하죠. 호흡만 해도 그런데 나머지 요소들도 막 있다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고쳐져야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고쳐져야 갑자기 포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동안 퍼포먼스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이쪽에 뭔가가 다시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 사람 이제 호흡은 좀 된 것 같아. 호흡은 좀 됐는데 근력이 모자라는 것 같다. 이제 근력은 좀 모자라는데 유연성이 좀 모자라네. 유연성도 됐는데 이제 자세가 좀 틀어진다. 이런 거. 맨날 자세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세 앞만 좋아도 힘이 없으면 저병으로 몸을 못 띄우죠. 근력이 없으면 못 띄웁니다. 저병할 때 힘이 한 개도 안 들어댄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고요. 그 자세만 그대로 갖고 병상에서 한 2달 있다가 저병해보라고 하십시오. 절대 못 띄우지. 근데 이걸 전부 다 자세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프로블럼 리스트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한 개 해결을 하는 거를 달성 목표로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플래투,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의 기간, 시간이 가면서 퍼포먼스는 늘어나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세부 항목을 나눠보자. 호흡 이 사람 이제 돼. 이제 근력도 괜찮아. 이제 왼팔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네. 근데 무게 중심도 잘 잡고. 근데 고개도 막 이렇게 너무 막 스웨이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쑥 하고 나가는 순간이 오죠. 거기서부터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확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부족한 것들을 다 같이 이제 1차적으로 드라이브는 나사는 좀 조여놨으니까 조금 더 조이면 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어딘가에서 멈추게 되겠죠. 거기서 이때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슬럼프라고 하는 구간은 우리가 미시적으로 자꾸 나눠서 보면은 다 개별마다 성취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다 성취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세분화해서 볼 줄 알면 퍼포먼스가 계속 안 느니까 사람이 지쳐요. 목표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너무 안 가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흥도 안 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너무 힘들 수 있는데 목표를 세분화해서 중간중간에 달성 목표를 나눌 줄 알게 되면 난 요건 달성했어. 요건 달성했어. 요건 달성했어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무만 숲만 보면 안 되고 나무도 중간중간에 봐야 돼요. 나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도 다 보면서 숲을 봐야 돼요. 숲만 보면 안 되고 나무도 보면서 숲을 봐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숲을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럼 나무만 보세요. 숲을 도저히 못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실행 중간중간에 착오가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얘가 인성이 좀 문제가 있었어. 그 훌륭한 인간, 훌륭하지 못한 인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인성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인성. 그 다음에 인성은 되는데 이제 부지런함에 문제가 있다. 부지런함. 그럼 정직성, 그다음 체력, 용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개씩 고쳐가면서 이 상태로 오르는 건데 여기서 자꾸 자기를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빨리 도달하지 못한 여기 자기 자신 자꾸 때리면 안 된다고. 주식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주식 부자가 있어요. 주식으로 인해서 큰 부를 쌓아 올린 사람이 있고 우리 속된 말로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미들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과정에 있었을 거 아니야. 테크닉이든 철학이든 아니면 인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주식을 하면서 돈 벌었다가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하죠. 벌었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하지만 그래서 이게 퍼포먼스라고 하면 퍼포먼스는 오히려 수익 퍼포먼스 대신에 수익이라고 칩시다. 수익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꼬라박는 과정 중에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공부가 중요하죠. 야, 나는 지난번에 너무 후달려가지고 빨리 던져버렸다. 근데 내가 그거보다는 한 달은 더 볼 수 있는 끈기가 생겨. 물론 뭐 돈을 잃은 거는 동일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확 땡겨서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기가 여 밑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확 땡긴다는 거는 나무를 더더욱 볼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너무 자기를 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길게 보고 조금씩 고쳐가는데 막 이렇게 해서는 못 하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큰 이제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있고 요 경우에 내가 자본을 좀 빌려서 주식 투자를 과감하게 하면 더 많은 큰 부를 쌓아서 거기다 대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땡겨서 쓰는 거지만 아직 요 상태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첼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첼로를 배우는데 역시 수영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똑같아요. 초반에는 소리도 안 나다가 이제 소리 띵가띵가 냅니다. 소리 띵가띵가 내니까 소리 띵가띵가 내면 이제 곡 연주하고 싶어요. 곡을 뭐 소리도 못 내던 사람이 곡을 연주하니까 곡 연주하다 보면 음이 자꾸 이탈이 되거나 음이 소리가 약해서 그다음에 소리 끽끽끽 새고 막 이러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채워가다 보니까 자세가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깨가 막 지나치게 위로 올라가 있다, 이쪽이 떨어져 있다거나 손이 막 이렇게 떠 있다거나 뭐 뒤집어져 있다거나 손 요거 여기 활 잡는 것도 엉망진창이라서 손가락 잡고 아프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계산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좀 세분해서 놔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소리 내고 곡 열심히 잘하고 이제 선생님께서도 잘한다 하니까 당장 기분은 좋죠. 당장 기분은 좋은데 그 계속 가지 않거든요. 조금 잘한다 조금 하다가 이제 안 느네? 예, 이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요렇게 지판을 잡아야 되는데 손가락 4개를 벌려서 이렇게 따다다다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그 선생님이 저보다 손이 더 작은데 그분이 잘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 손으로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소리는 냅니다. 소리는 내는데 자세 다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곡 연습은 일단 스톱하고 지금 손가락 벌려가지고 계속 도레미파 뭐 이런 거만 하고 있어요. 지루할 수 있잖아요. 곡 연습을 하다가 이것만 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제가 손가락을 어느 만큼 펴졌는가 탁 잡았을 때 무식으로 탁 잡았을 때 원하는 4개 손가락 위치가 4개 판 위에 올라갔는가? 당연히 다 안 올라가죠. 타닥 잡았을 때 2개는 올라갔는가? 3개는 올라갔는가? 4개는 올라갔는가? 올라갔는데 좀 벌어져 있나? 좀 줄어 있나? 이 4개를 잡은 상태에서 2, 3분을 유지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돼요. 됩니다. 사람이 시간 들여서 하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목표치,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잡으면 2년, 3년 지나도
안 누는 사람은 내가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해도 안 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목표를 잡아버리면 가다가 지쳐요. 가다가 지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는 없는데 속도를 너무 내려고 한 거지. 속도가 내는 거를 보고 있는 거 보아야 되는 거지. 왜 속도가 안 나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목표를 달성할 때 본인 스스로에게 계속 그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아무리 자기가 퍼포먼스가 늘지 않고 이렇게 슬럼프처럼 느껴져도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서 보고 하면 그 와중에 계속 발전이 있다. 그 세분화해서 보는 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죠. 나는 이거를 달성했어. 이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건 달성했어. 그렇습니다. 건물을 하나 두 개 쌓아 올리다가 마지막까지 마감이 다 되지 않으면 집이 아니죠. 비 오면 비셉니다. 도색 다 하고 뭐 이렇게 막 다 하고 다 해가지고 문까지 딱 닫아야 마침내 집이 되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창문을 붙이고 문을 깎는 거는 의미가 없는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 개 한 개 하고 있는데 왜 집이 빨리 완성 안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슬럼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달성에 눈이 너무 어두워서, 그러니까 본인이 퍼포먼스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계속 회초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늘어납니다. 분명히 늘어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지금 안 좋죠. 막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예전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유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가?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수익 퍼포먼스가 이렇게 쫙 늘어나다가 이제 정체되고 오히려 이제 떨어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만 집중을 해왔고 국민들의 내부적인 의식, 민도라 그러죠. 민도는 사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뒤통수도 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그건 모르겠고 돈만 많이 벌면 돼. 돈만 많이 벌면 되면 뒤통수를 쳐도 된다는 돈이 목표가 된 지상 절대 명제가 나오면 절대 지상 명제가 나오면 그거에 맞게 다른 것들은 다 합리화하죠. 근데 해보니 아니더라 이거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오케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더라. 결론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되고 돈을 벌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 괜찮지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잡혀지기 시작해요. 그 국민들 맨날 선전선동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예전만큼 잘 속지 않죠. 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루 틀리죠. 저 아닌데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중간에 삽질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퍼포먼스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가?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자 이겁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 고려에서 신라에서 고려, 고려에서 조선, 조선에서 우리나라 활동. 고려보다 조선이 훨씬 못했다 그러죠. 그럴지도 모르지.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 시기에서 시기를 건너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뭔가가 한 개씩 계속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언젠가는 우리 있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뭐 다른 게 슈퍼 대한민국 이런 게 슈퍼민국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자취는 절대 의미가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뭔가가 계속 개선되고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으면 1980년대를 보십시오. 지하철 개통구 밑으로 막 지나가고 버스 창문 위로 막 올라가고 막 지나가는 안내양들 엉덩이 막 만지는 건 일도 아니었어.
담배 아무데나 꺼서 던져버리고, 어? 기차관 안에서 가래뱉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1980년대 그랬다고. 근데 분명히 나아졌잖아요. 최소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분명히 나아졌다. 우리보다 더 나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국가도 있죠. 우리보다 훨씬 못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어느 선상에서 점점점 개선하려고 하는 발자취를 쌓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미시적으로 봤으면, 미시적인 달성 목표를 보면 분명히 뭔가를 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낙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럴 시간 있으면 현상을 미시적으로 구분해서 중간중간에 달성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달성 목표가 잘 체크가 안 되면 달성 목표를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퍼포먼스가 확 올라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서도 안 되고, 이것도 그냥 묵 뜨는 것도 다른 문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 다른 문제가 덮여지면서 가는 거잖아. 나중에 또 서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